4층에는 보호 에어가 있습니다. 보호 에어 가보겠습니다. 보호 에어. 정말 색깔이 이쁘네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헤드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헤드 컬러가 이쁘네요. 커피도 주셔서 커피도 많이 줍니다. 이거 특히 검정색은 아예 브랜드. 자전거 거치대도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샤방하게 시작하고 봉크로 마무리하는, 아니 장경인대로 마무리하는, 이제 코리아 에픽 라이드 2024년 거의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코리아 에픽 라이드를 준비하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많이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63명이 등록했습니다. 근데 리스트 보니까 64명이에요. 정확히 64명이 신청을 했고 신청은 이미 마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픽 라이드는 키로수가 300km하고 500km가 있죠. 그 중에 300km를 신청하신 분이 36명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00km를 신청하셨는데 생각보다 500km를 많이 신청하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업데이트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참가자 명단이 쫙 떴죠. 참가자 명단 64명이 쭉 나와 있고, 루트가 약간 변경이 된 게 있어요. 제일 최근 GPS 파일을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루트를 보니까 300과 500이 속사라는 지역까지 같이 가요. 속사라는 지역에서 이제 산속에서 길이 갈리면서 헤어지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 갈림길에서 잘 보고 갈라주셔야 됩니다. 500 가시는 분들 300 갈 수도 있고, 300km 가실 분들 500km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제 많은 스폰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래에 라이드 위드 GPS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서 모든 참가자에게 한 달 프리미엄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앱을 통해서 코스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거기다가 뭔가 본인 나름대로 설계를 하실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약간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동네 뒷산에 임도를 가면은 그래도 이제 산도 낮고 해서 관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산이고 사람이 잘 가지 않는 인적이 드문 산 같은 경우는 한 6월 달쯤 돼 있으면은 임도 길이 있는데 이 풀들이 허리까지 막 이게 무릎 뭐 이런 데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라이딩 하다 보면은 뭐 넝쿨이라든지 풀이 이제 길어서 이렇게 길로 이렇게 약간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라이딩 할 때 이게 막 계속 팔이나 다리에 쓸립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는 채찍으로 맞는 느낌이 달라요. 이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으셔도 되고, 아니면 워머 같은 거를 착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또 팔도 자외선을 막아주는 팔 토시 같은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야간에도 라이딩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야간에는 또 선글라스를 벗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풀들이 또 얼굴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이제 투명한 렌즈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풀들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참고로 이 풀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체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진드기가 붙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라이딩 하실 때 이 팔과 다리에 이렇게 진드기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6월달인데 태양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그늘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어요. 땀을 엄청 흘리면서 가거든요.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이제 좀 쉰내가 납니다. 약간 노숙자 냄새가 납니다. 본인은 또 몰라요. 그 냄새가 나도 이해를 해주고, 이 중요한 거는 이 냄새가 나는 펄펄 나는 냄새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고 편의점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편의점 안에서 막 이제 음식을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본인 냄새 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편의점 손님들이 굉장히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편의점에서도 뭐 물건을 사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먹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식당을 가도 먼 좌석, 웬만하면 또 야외 테이블 있으면 야외에서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다른 손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라이딩하는 사람들의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외국 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커리 가도 다 그냥 베이커리 앞에 바닥에 앉아서 먹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냄새가 안 나도 워낙 뭐 진흙이나 뭐 먼지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야간 라이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속도로 가다 보면은 뭐 계속 이제 짝을 이뤄서 아니면 그룹을 이뤄서 갈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혼자 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산속에 혼자 남겨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산속은 불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도심 라이딩이랑은 다릅니다.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극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산속에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해서 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드랜턴도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전거의 랜턴도 있지만은 이 자전거 랜턴을 빼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손이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헤드랜턴도 있으시면 좋고, 오르막길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지만 내리막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는 헤드랜턴도 같이 착용을 하시고 자전거 랜턴하고 헤드랜턴을 같이 하셔서 안전도 확보하시면서 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페이스 조절입니다. 이제 63명이 같이 출발 딱 하면은 이게 또 흥분되거든요. 첫날은 무조건 이제 굉장히 체력 소모도 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일정이나 본인의 어떤 기록을 위해서 빨리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페이스로 가시고 보급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보급을. 또 다른 그룹이랑 아니면 이제 가다가 보면은 어떤 분은 자기는 보급을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같이 가다가 자기는 보급을 놓친 거죠. 그러다 봉크 와버리면은 혼자 낙오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과 저녁에 쌀쌀합니다. 보온에 신경을 쓰시는 그런 의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6월달에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월달엔 비가 좀 오거든요. 그래서 우의도 항상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높은 고도에서 비 맞고 달리시면은 저체온증을 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입니다. 지도를 자주 봐야 돼요. 갈림길 애매하다, 확실치 않다 그러면 무조건 서서 지도를 보세요. 멈추기 싫어서 그냥 확 달렸다가 거기가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평지만 돌아오기 싫은데 이제 내리막길로 막 쏘고 있는데 한참 내려간 다음에 돌아오려면은 그거 정말 곤욕입니다. 쫙 내려가다가 조그만 샛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샛길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도를 확인하셔서 달리다가도 작은 샛길로 빠지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일곱 번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첫날 집에 많이 가시거든요. 하루를 어떻게 보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거 계속 못하겠다 이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시고 2일까지만 버텨보세요. 2일차까지 버티면은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첫날이 제일 무조건 힘드니까 이 첫날을 버티시면 다른 날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틀 때까지 버티시면은 다 완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팁은 좀 스케줄을 넉넉히 잡아라. 오프로드의 언덕을 계속 타는 거잖아요. 거리가 생각보다 멀리 가지지가 않아요. 넉넉한 스케줄 하면은 앉아서 쉬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유롭게 식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냇가 같은 데 가서 몸을 담그고 몸을 식히실 수도 있고,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리프레시 되거든요. 그런 거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스케줄을 잡으면. 9번째 팁인데, 저희들 자전거가 대부분 이제 카본이잖아요. 카본 제품을 좀 주의해야 될 게 뭐 돌빵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튈 거고요. 뭐 나뭇가지 막 부러지면서 날라오고 막 드레일러에 끼고 뭐 이런 것도 흔합니다. 풀들 말려가지고 뭐 체인 뭐 타막 엉키고 막 이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카본 재질의 프레임이나 시트 포스트에다가 이제 가방을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방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 카본 재질을 갈아버립니다. 가방 자체가 갈진 않는데 가방 안에 이제 단단한 물건을 넣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가방 안에서 돌거나 그러면서 가방을 뚫고 나올 수도 있고, 가방이 닿는 면이 막 갈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트 포스트가 이제 카본이다. 그러면 거기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이제 프레임에도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필름 작업을 좀 하시거나, 필름이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에 가면은 약간 두꺼운 재질의 테이프가 있어요. 흔적이 남지 않게 떨어지는 테이프들이 있거든요. 그거 붙이세요. 그거 붙이시면은 뗄 때도 깔끔히 떼어져요. 그래서 닿는 면적에 보강을 좀 하시고 오시면은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인 쓰레기에 관한 겁니다. 저는 거의 맨 마지막에 가다 보면은 쓰레기들이 종종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알잖아요. 이게 쓰레기, 이거 버린 거다 아닌 거다. 근데 버리진 않았더라고요. 보면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타다가 급해서 어디다 꾸겨 놓는데 떨어지거나, 뭐 가방에 넣는데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일부러 버리진 않았는데 쓰레기를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출발 지점까지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은 보통 춘천에서 춘천 터미널에서 캠핑장까지 오려면은 느릿째를 넘어야 되거든요. 전 아무래도 지금 갈 방법이 없어서 아마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춘천 출발 지점까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같이 가실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랑 같이 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